Okay? Okay. 안녕하세요, 약쟁입니다. 저는 블루 발렌타인을 보고 왔어요. 이 영화는 데릭 시앤 프랜스 감독 영화입니다. 라이언 고슬링, 미셸 윌리엄스 주연입니다. 보셨어요, 이거? 네, 봤어요. 기억도 하시고? 근데 기억이 안 나. 그래요? 그럼 얘기해보세요. 줄거리를 말씀드릴 테니까 생각해보세요. 라이언 고슬링이랑 미셸 윌리엄스가 부부로 나와요. 그래서 그 라이언 고슬링이 이름이 딘이거든요, 영화에서. 딘딘? 네, 이 딘은 귀여운 딸과 아주 잘 놀아주는 남편 딘으로 나와요. 이 남편 딘은 좀 무능하지만 다정해요. 아유, 딸이랑 엄청 잘 놀아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내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그 다정한 모습이 좋았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에는 아유, 속 터져, 지금은. 네, 지금은 나만 이 집에서 어른이고 애만 둘이라면서 뒤치다꺼리 하기가 막 짜증이 나요. 아, 이거 호텔 가는 영화 아닙니까? 네. 맞죠? 파란색 호텔. 그럼 나중에 얘기할 건데 벌써 얘기하셔요. 아유, 그걸 자르고 하여튼 내가 기억이 맞나? 예, 맞습니다. 맞네, 네, 맞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딘은 아침에 술을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일용직 페인트공으로 일한다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그냥 자유분방하고 뭐 그렇게 미래에 대한 뭐 계획으로 현재를 희생하거나 이러진 않고 그냥 자유롭게 살아요. 나 이렇게 낮에도 술 마실 수 있어서 좋아 이러면서 페인트공으로 이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너덜리스의 아빠처럼. 네, 아내인 신디는 병원에서 간호사 일을 해요. 새벽에 호출 당하기도 하고 굉장히 바빠요. 근데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지쳐가요. 이제 그 병원 일도 바쁘고 집에서도 뒤치다꺼리 하고 이러면서. 근데 이제 영화는 둘이 처음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기까지 과정이랑 현재의 지친 모습을 교차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만났냐면 이제 딘이 이삿짐 센터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제 로맨티스트인데 우연히 신디를 만나요. 이제 일을 하다가 우연히 만났는데 그때 신디는 의대생인지 의사가 되려고 하던 중이었어요. 근데 그때 첫눈에 반해서 막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제 저돌적으로 막 이렇게 하니까 신디도 좀 좋아지고 이제 사랑하는 것 같고 사랑했고 그때는 그러고 신디가 그때 어떤 힘든 일을 겪었었는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남자 입장에서는 받아주기 힘든 상황이었을 수도 있는데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받아줘요. 이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임신을 한 상태에서 이제 결혼을 청혼을 한 거죠. 네? 자기랑 사귀는 상태에서 바람 펴서 임신한 건 아니고 원래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다른 남자의 그 애가 있는 상태. 그걸 알고? 아니요. 처음 만났을 때는 이 남자랑 헤어질랑 말랑 하던 거의 헤어지긴 했는데 하던 때였는데 임신한 걸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둘이 만나다가 어느 날 이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임신 상태인 거예요. 근데 시기를 생각해 보면 이 사람 애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 남친의 애인 거죠. 근데 이제 이 남자가 그걸 갖다가 다 이해하면서 나랑 결혼하자 그러면 뭐 이런 사람이거든요. 로맨틱하죠. 네, 그냥 완전 로맨티스트였어요. 그래서 이제 신디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주던 딘이랑 이제 신디가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기까지의 그 반짝반짝하던 시절이 나와요. 근데 이 반짝반짝하던 시절이 현재의 이 초췌하고 힘든 신디랑 이 6년을 생활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6년이 지난 후거든요. 이 6년 만에 부쩍 넓어진 이마랑 정말 딴 사람처럼 하고 민소매만 입어요. 남편이. 난닝구만. 막 꼴보기 싫잖아요. 약간 한량 같고 이제 그런 지금 딘이랑 대조돼서 이제 막 관객들로 하여금 막 안타깝게 만들거든요. 너무 이제 달라져서. 그래서 어느 날 그 가족이 키우던 개가 없어졌는데 나중에 로드킬 당한 상태로 발견이 돼요. 그래서 둘이
너무 슬픈 거죠. 이제 그런 상실을 겪게 되고 신디도 뭔가 지쳐있는 것 같고 난 요즘엔 애정도 안 보이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을 돌아오게 하려고 디는 신디가 싫다는데도 기어이 러브호텔을 가자 그래요. 그래서 예약을 하려고 전화를 하는데 퓨처룸과 큐피트룸만 남아있어요. 근데 아니 생각하니까 너무 웃겨가지고 이 두 방만 남은 러브호텔에서 그들은 과연 어떤 방을 선택하게 될지 근처요? 과연 점점점. 네, 그들의 사랑은 예전처럼 반짝반짝 돌아올 수 있을지 점점점.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러브호텔이 여자랑 이제 딱 가잖아. 그러면 다른 일반 방 많은데도 방이 지금 퓨처룸하고 특실밖에 없는데 특실 드릴까요? 일반 방 드릴까요? 뭐라 그래 남자가 특실 주세요. 그렇게 하겠죠. 퓨처룸이요. 이렇게 되잖아. 네. 이거 이제 이런 어떤 못된 상수를 고발하는 영화죠. 네, 그런 영화입니다. 아까 줄거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6년 전이랑 현재랑을 교차해서 보여주는데 이게 이제 사랑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나 싶을 정도로 진짜 같은 배우인데 뭐 실제 6년이 지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6년이 지난 것처럼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두 배우가 연기도 굉장히 잘하고 외형적으로도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여자 배우였나? 8kg인가 찌우고 이제 남자 배우도 머리를 어떻게 분장을 한 뭐 건지 뽑았대요? 네, 진짜요. 진짜 딴 사람 같아요. 라이언 고슬링이 머리 뽑았다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현재로 나오니까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사랑에 빠져서 그러니까 너무 한량 같고 너무 이제 그러니까 수염이랑 뭐 여러 가지 그냥 그 지금 모습이 그렇게 저 꼬라지로 어떻게 여자를 만났나? 아니요, 꼭 그런 거 아닌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권태로울 수 있겠다. 뭔가 그럴 수 있는데 6년 전에 보여줬는데 선남선녀예요. 너무 이뻐요. 그 사랑하던 모습이. 옛날 장면을 보면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뻐요. 그래서 포스터 같은 거는 다 옛날 모습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사랑 영화일 것 같은 생각으로 보게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사랑에 대해서 만든 영화 중에 손꼽히는 영화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현실적인 사랑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저는 좀 보고 나서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요? 왜냐면 너무 이입이 돼서? 현실적이라세요? 현실적이라고 꼭 모든 사랑이 그런 건 아닌데 꼭 현실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건 꼭 비관적인 사랑은 현실적인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뭐 평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끝은 아니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어쨌든 기분이 막 좋은 영화는 아닌데 그래도 저는 결혼을 만약에 하고 싶은데 할 상대가 없어서 우울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는 추천하고 싶어요. 나. 그러면 지금이 상팔자구나 하고 생각하고 현실에 되게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이입을 하게 되면은 우울할 수밖에 없는 영화인 것 같기는 해요. 비슷한 결을 가진 영화 중에 미셸 윌리엄스가 주연했던 우리도 사랑일까? 우리도 사랑일까? 도 역시 순간적으로 불타오르는 사랑. 네. 으로 오래된 사랑을 버렸을 때 과연 그 사랑은 또 영원히 가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현실적으로 말하는 영화였는데 이 영화도 마찬가지죠. 그 오래된 부부나 연인에 대한 어떻게 또 현실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네요. 어떤 한 가지 가능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담담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때요? 지금 남편하고 한 6년 살았잖아요. 4년 반. 결혼하기 전에 한 2년 같이 살았으니까. 제가요? 그래서 다 합의 6년인데 어때요? 6년쯤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시절하고 많이 달라요? 아니면 어때요? 뭉클리고 앉아서 발톱 깎고 있는 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때요? 귀여워 죽죠 아주. 그래서 막 발톱 대신 잘라주고 그러다가 살 자르고 탁 튀어가지고 입에 들어가고 막 아우 짜다야. 모아가지고 막 거기 유리병에 넣어놓고. 진짜. 그래? 아직까지는 뭐 너무 귀엽고 좋아요? 그럼요. 요 라이언 고슬링 같지 않고? 문지기님은 어때요? 지금 한 4년 됐잖아요. 저 6년 되셨죠? 5년. 5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5년 어때요?
저희 가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청 화목합니다. 더 이상 묻지 마세요. 화목하니까. 괜찮아요. 묻지 마세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한의원. 괜찮아요, 한의원. 죽은 송장도 살려낸다는 괜찮아요, 한의원. 그렇습니다. 저도 이거 본 기억이 좀 희미하게 나는데. 뭐 재밌을 것 같은데요. 미셸 윌리엄스 나오니까요, 기본적으로. 네. 조기대라는 분이 4점 주시면서 한눈에 반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발작이라고 오쿠다 히데오가 그랬지라고 하셨네요. 오쿠다 히데오는 그 공중근해라는 그 단편집인가? 장편소설인 것 같은데. 공중근해랑 그 면장선거, 그 되게 굉장히 같은 캐릭터가 등장하는 이라부라는 의사가 등장하는 그 소설이 굉장히 재밌었는데, 그걸 쓴 작가가 이런 말을 했었나봐요. 한눈에 반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발작이다. 어떻게 생각해요? 한눈에 반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발작이다. 한눈에 반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안 해봐서. 네. 그것도 사랑이죠. 사랑의 발작이죠. 한눈에 반한다? 그냥 이쁘다, 잘생겼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마음을 줄 정도로 어떻게 딱 이런 적은 없어가지고. 어릴 때. 나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런 적 되게 많았는데. 한 번 본 그 소녀에게 네. 마음을 뺏겨서 네. 다시는 볼 일이 없어. 우연히 어른들 모인 자리에 갔다가 다른 어른이 데리고 온 딸이야. 그냥 이쁘다 말고 다른 더한 감정이야. 너무 보고 싶고, 누나야. 대학생 누나. 저 꿈에서 누굴 봤는데 그게 사랑에 빠져가지고 며칠째 그 꿈을 다시 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프로포폴을 받고 진짜 그러셨어요? 아니요. 낮에도 네? 막 졸피뎀 먹고 막 그러신 거예요? 꿈에서 본 사람을 그러진 않았겠지. 아 진짜 그런 아니, 실제로 있었겠지, 그 사람이. 괜찮아, 얘기해봐요. 저희 가족 엄청 화목합니다. 자꾸 그러지 마세요. 저는 아예 좀 성인이 된 이후에는 그런 적은 없는데, 네. 어릴 때는 좀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 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다음에 우연찮게 다시 만났을 때 심장이 확 뛰고, 의원님 말 한 번 하기도 어렵고, 그랬던 시절이 저기 몇 번 있었는데, 근데 그런 거를 왜 사랑이 아니라고 굳이 얘기할 필요가 근데 있나요? 내가 지금 다시 생각해 봤을 때 그 시절에 내 마음을 이렇게 내가 본다면은 사랑은 아니었던 것 같아. 안 해봐서. 발정? 오늘 왜 그럽니까? 아까 고추거리더니. 저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발정이 뭐예요? 제가, 아니, 그냥 그럴 수 있지 않나. 소년한테. 소년들은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약간? 소년들은 발정을 할 수 있다. 시대의 정신하고 안 맞네요. 아니, 젠더 감수성 떨어집니다, 진짜. 이동진 평론가도 4점 주시면서 사랑의 맹세로도 치유되지 않는 상처에 대하여. 기분 좋은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점 줍니까? 저는 3점 줬습니다. 또 3점. 그러면 아까 그 언컷 잼스가 낫네, 이거보다. 네. 왜냐면 기분 너무 깔아앉는 영화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좋은 영화는 맞는 것 같은데 내 기분 너무 깔아앉혔기 때문에 많이 주고 싶지 않네요. 이 영화도 그리고 사용 시간이 거의 2시간에 육박해요. 언컷 잼스나 이거랑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언컷 잼스가 더 좋은 영화 같아요. 어쨌든 이거는 왓챠 플레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집에서 보세요.